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40kg을 감량하면서 식단은 어떻게 했고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세 번째로 올린 영상이 110kg에서 70kg까지 총 40kg를 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영상을 찍는 것도 어색하고 편집하는 것도 어색하다 보니까 편집에 대한 실수도 조금 있었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일 끝나고 오자마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머리도 땀에 쩔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삐져나오고 좀 어떻게 뭐 제대로 얼굴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어떻게 식단을 했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총 4단계로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4단계를 진행했었냐면은, 일단 저는 한번 뺄 때 짧은 기간 안에 몰아서 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한 2주, 3주 동안 10kg씩을 감량을 하고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달라진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110kg에서 95kg까지 감량을 한 2주간, 3주간 하고 한 달 동안은 그 15kg가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러고 이제 유지가 한 달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는 다시 또 한 2주, 3주 동안 10kg를 또 빼고 다시 또 한 달 동안 그 달라진 몸무게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진행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식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제가 단계별로 식단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110kg에서 95kg까지 15kg을 감량하면서 3주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식욕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식욕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300칼로리도 안 되게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2, 3주간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다이어트 도시락이거든요. 이게 한 300칼로리 조금 넘거나 아마 300에서 400, 350? 300에서 3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칼로리예요. 하루에 저는 이거 하나만 먹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 하루에 한 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먹고 운동을 하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초절식이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에도 좀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때는 진짜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뎌내면은 앞으로 절대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만 먹었어요. 약 3주간을. 심지어 여기서 밥은 또 탄수화물이라 그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의 칼로리를 빼면은 한 200칼로리? 더 안 되게 먹었을 수도 있죠. 한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그렇게 먹고, 평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은 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어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뭐 삼계탕이나 좀 보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사가지고 절반씩 나눠 먹었어요. 토요일 한 끼, 일요일 한 끼 이런 식으로 나눠 먹고, 그때 칼로리는 아마 한 500칼로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토요일 500칼로리, 일요일 500칼로리.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는 필요하더라고요.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조금 보충을 해두자라는 의미에서 주말 정도는 그렇게 먹어줬던 것 같아요. 조금은 든든하게. 그렇게 약 2, 3주간은 다이어트 도시락과 주말에 한 500칼로리 정도의 치팅, 그렇게 해서 일단은 15kg을 감량을 했죠. 운동에 대해서는 이따가 운동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95kg부터 70kg까지는 식단은 좀 동일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일단 1일 1식을 기본으로 가져갔어요. 95kg부터 70kg까지 뺄 때까지는 1일 1식을 지켰고요. 식단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 저는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진 않고 일반식도 먹고 다이어트식도 이제 먹어가는데 좀 골고루 섞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식단을 다이어트식으로 뿌리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식과 이제 일반식으로 같이 병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병행을 했냐면은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날에는 일반식을 먹어줬어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최대한 절제하는 선에서 이렇게 일반식을 먹어줬고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한 4일은 다이어트식, 3일은 일반식 이렇게 먹었는데,
일반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탄수화물만 절제하는 선에서 그렇게 먹었고, 다이어트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히 잘 아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뭐 닭가슴살, 바나나, 고구마 이런 걸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닭가슴살을 삶아서 방울토마토랑 같이 도시락으로 해서 들고 다니면서 먹었고요. 조금은 몸에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지방 기름기가 많이 없는 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수육용 고기를 사서 수육을 삶아서 살코기 위주로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다이어트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가주고, 한 3일 정도는 일반식으로 조금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식의 식단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식단은 그게 전부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이제 15kg을 뺄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다이어트 식단을 지켰지, 그 뒤부터는 일반식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식도 같이 챙겨 먹고, 그러니까 막 섞어서 먹었거든요. 그때 준비가 가능한 걸로. 다이어트식을 맨날 준비하기도 좀 무리가 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식을 매일같이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5kg를 감량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준비 가능한 걸 먹었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한 3일 정도는 일반식으로, 그거는 조금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식을 먹을 때도 1일 1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3덩이, 방울토마토 뭐 한 10개 이렇게, 이게 한 끼 도시락이면은 저는 하루에 그것만 먹었던 거죠. 수육용 고기도 한 200g을 삶으면은 하루에 그냥 그거 하나만. 다이어트식, 일반식 둘 다 1일 1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식을 하는 4일 동안은 조금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식단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예요. 저는 식단에 관해서는 정말 별게 없어요. 저는 아무래도 식단보다는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저도 뭐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쉐이크만 먹고 빼보기도 하고 막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도 막 다 해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다이어트식만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식만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일반식으로 조금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을 빼고 나면은 계속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다이어트식만 먹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일반식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좀 걱정도 크고 먹을 때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막 강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식에 대한 강박증이 나름 좀 심해가지고, 뭘 먹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먹었지 미쳤나 하면서 막 입에 손가락을 넣고 막 토하려고 하기도 하고 되게 심각했거든요. 일반식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컸으니. 이게 근데 어느샌가 내가 하다 보니까 되게 건강하지 못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일반식을 이제 먹어야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일반식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일반식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더 좀 더 마음이 좀 더 넓어졌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살을 뭐 2주 동안 몇 킬로를 빼야 된다, 1주 동안 몇 킬로를 빼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한 그 기간 동안만 참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나는 오래 갈 거다, 오랜 다이어트를 지속할 거다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트식과 일반식을 좀 골고루 병행해서 같이 먹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총 40kg을 감량했고요. 지금 몸무게는 한 73, 4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몸무게를 한 1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먹는 것도 엄청 먹거든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반식을 먹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식을 막 먹어도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일반식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많이 먹지만 않고 좀 탄수화물만 절제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식만 먹고 너무 힘없어서 운동을 못했다는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식을 조금 더 드셔주시면서 운동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운동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간혹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데, 일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살을 15kg 뺐을 때 그 1단계 아까 식단에서 말씀드렸던 그 1단계 있잖아요. 그때 기간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일단은 체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유산소 운동만 했기 때문에 딱히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체중도 많이 나가고 무릎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뛰지는 못했어요. 뛰지는 못하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걸어주고 보통 하루에 5km에서 10km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5kg을 감량하면서 했던 운동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초고도 비만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200~300칼로리밖에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110kg가 넘는 몸에 하루에 200칼로리, 300칼로리밖에 안 먹고 그 정도의 양을 걸어주면은 하루에 한 1kg씩은 빠지거든요. 워낙 살이 많이 쪄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만 해줘도 살이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처럼은 하지 말고 하실 거면은 뭐 식단이나 유산소까지는 똑같이 해주되 한 30분 정도만 더 투자를 해서 웨이트 운동과 스트레칭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15kg를 감량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됐던 거는 15kg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그때부터 살 처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95kg 때부터 제가 이제 웨이트 운동을 시작했죠. 이제 웨이트 운동은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도 평소에 어떤 루틴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웨이트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루틴은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저는 보통 웨이트를 할 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웨이트 2시간이면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거예요. 2시간 동안 웨이트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3분할로 진행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푸시, 풀, 레그 이런 식으로 미는 동작, 하루는 미는 동작, 그 다음은 당기는 동작, 그 다음 날은 이제 하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월, 화, 수 이렇게 푸시, 풀, 레그, 다시 푸시, 풀, 레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그런 루틴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웨이트를 처음으로 이제 접했을 때랑 지금까지 루틴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창 이제 관리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해줘요. 요즘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해주고 있긴 한데,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월요일날 푸시, 주로 이제 가슴 운동을 얘기해요. 가슴 운동을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 정도 되게 집중 있게 진짜 가슴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남은 1시간은 뭘 하냐? 저는 이제 어깨랑 복근을 꼭 추가를 해줬어요. 가슴하고 어깨하고 복근, 가슴 운동을 이제 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어깨 운동을 하고 마지막은 복근 운동으로 마무리. 저는 복근 운동 같은 경우를 여기 상복부, 하복부, 옆구리 다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화요일 다음날 등 운동하는 날에는 등 운동을 이제 빡세게 한 1시간 정도 혹은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등 운동은 아무래도 운동할 수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등 운동을 조금 더 해주고, 등 운동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어깨 운동과 복근.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데이니까 전날에 이렇게 미는 동작을 했다면 등 운동을 하는 날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뭐 그런 운동으로 이제 어깨 운동을 해주고, 마무리는 복근으로 또 똑같이 전체적으로 상복부 해주고 하복부 해주고 옆구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레그데이에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을 많이 해주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중량을 많이 치는 편은 아니고 제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한 70~80% 정도만 들고 조금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런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번 정도, 이게 다리라고 하면은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번 정도 하고, 제가 이름들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이제 다리 운동들을 웬만하면 다 해주는 편이고요. 다리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깨 운동, 전체적으로 푸시하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줘서 한 1시간 반 정도 레그데이는 그렇게 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푸시데이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 금요일이 됐을 때 풀데이, 당기는 운동하는 날에는 뭐 예를 들면 화요일날 등 운동할 때는 좀 두께 위주의 뭐 데드리프트나 그런 운동을 해줬다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이 위주로 풀업이나 좀 이렇게 이런 광배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되면은 하체 운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한 3분할로 푸시, 풀, 레그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하고,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운동으로 최대한 자극을 주는 편이고,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두께 위주로 하는 날 하고 넓이 위주로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피로도를 좀 차이를 좀 주고 있어요. 뭐 제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몸에 제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뭐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배운 입장도 아니고 그냥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운동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동에 뭐 어떤 동작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냥 저는 이런 식의 루틴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웨이트 운동을 진행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마지막으로 한 지가 한 3개월이 조금 더 지났어요. 한 1월 말쯤에 이제 2주 동안 8kg 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때 영상을 한번 찍고 그때 이후로 다이어트를 하질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만간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먹어대가지고 아무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살찐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팔도 뭐 지방이 하도 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식단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줄이고 운동 조금 더 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다이어트는 그냥 정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덜 먹고 더 운동하고 조금 더 독하게 하겠다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고 그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저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다이어트를 좀 오래 지속하실 분들은 뭐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해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는 직접 본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겪어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 다이어트는 나랑 맞다, 그 방법을 이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찾은 거는 이제 1일 1시간 웨이트 위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을 찾았고 여러분들도 굳이 뭐 저랑 똑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각자의 방법이 다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먹고 뺐다, 어떤 분은 이렇게 먹고 뺐다, 누구는 이런 운동을 했다, 누구는 이런 운동을 했다. 근데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내가 이 사람처럼 했다고 똑같이 빠지진 않아요. 나랑 이 사람이랑 몸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참고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몇 킬로를 뺐어? 무작정 그 사람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도전해보고 이 사람 것도 괜찮네 싶으면은 내 지금 하는 다이어트에 이 사람 것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접해보면서 조금 더 현명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